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공모주 시간 돌아왔고요. 우리 또 염정팀장님과 7월 공모주 전체 일정과 함께 유망주도 어떤 것들이 또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또 7월 또 공모주 네. 일정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거의 저희가 함께 한 지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작년 한 3분기 정도부터 시작한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 벌써 이제 7월이고 올해 또 3분기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정말 빠른 것 네. 같은데 야, 이번 7월 공모주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이번 7월 공모주 오랜만에 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져 있고요. 그리고 그 종목 중에서 내실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주 시장이 살짝 위축된 분위기가 이제 4월, 5월에 이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또 좋은 종목들이 올라옴으로써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주 7월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일정이 잡혀 있을지 일정부터 차근차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 주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 7월 공모주 일정도 사실 좀 빠듯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째 주 7월 4일부터 시작하는 일정입니다. 첫째 주에는 영창케미칼 그리고 HP, SP라는 반도체 열처리 장비 섹터가 있고요. 두 종목 모두 다 반도체 섹터에 속하네요. 그리고 둘째 주인 7월 12일부터는 헬스케어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루닛이라는 종목이 한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셋째 주가 가장 바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주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할 것 같아요. 성일 하이텍 그리고 ICH라는 종목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관심을 제가 좀 갖고 있는 플랜트 쪽에 대한 종목인데 코스피 쪽에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수산 인더스트리까지 셋째 주에는 4종목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실 종목 선택하는 부분에서 좀 잘 선택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까지 넷째 주까지도 일정이 있는데요. 대성 하이텍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종목까지 해서 총 8종목이 상장 예정, 청약 예정에 있는 종목 8종목이고요. 최근에 뭐 5월, 6월에는 사실 조금 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많은 종목이 좀 쉬어갔는데 7월부터는 다시 또 바쁘게 또 일정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상 좀 하반기에 네. 또 예정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또 그렇죠. 대여주들도 예. 많아가지고 슬슬 이제 스타트를 좀 다시 공모주 시장에서 좀 끊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 네.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좀 기대를 계속해서 그렇죠. 해왔던 기업이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또 상장이 된다고 하니까 저로서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종목군들은 또 뭐가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영창케미칼을 좀 짚어주셨거든요. 네, 영창케미칼 사실 이제 이번에 종목들이 뭐 종목명도 좀 많이 어렵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예, 종목명도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저 입에 딱 붙지는 않은 종목들도 좀 있고 그런데 영창케미칼 이제 반도체 섹터인 회사입니다. 반도체 쪽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을 하느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화학 소재, 케미칼 소재에 대한 부분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뭐 이 부분을 납품하는 회사로는 고객사로는 뭐 삼성전자, 뭐 SK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산업용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양산을 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일본 의존도에 좀 편중되었던 부분이 이제 국산화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쪽이군요. 네, 반도체 소재 쪽인 업체이고요. 반도체 제조, 국산화에 성공한 1세대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인 이제 감광액을 국산화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소부장 특례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특례로 상장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기술 특례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적자인 구조인 기업들도 있고요. 사실 아직은 좀 돈을 못 버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액도 사실 뭐 일정 수준을 다 유지를 해주면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도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약간 살짝 좀 반도체 쪽에 대한 업황이 하반기에도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뉴스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조금 좀 위축되는 경우 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금은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상장을 한 후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동종 기업의 비교군의 동종 기업들은 램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들과 비교를 해서 이제 공모주 선정을 공모가 확정을 지었다라고 하니까 영창케미칼 일단 반도체 섹터에서 소재 쪽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도 사실 소극장 중에 소재가 그나마 좀 지금까지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영창케미칼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포토레지스트 하면 우리가 동지세미캠을 주목을 평소에는 좀 많이 했었잖아요. 네, 대표 기업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좀 비교해서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해볼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도 사실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그러네요. 두 번째도 얘는 장비네요. 네, 얘는 또 장비 업체입니다. HPSP라는 종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종목에서 그 해당 기업이 하는 일을 좀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 고압 열 처리 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매출액이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체라서 제가 이제 장비 쪽에서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풍산의 자회사인 풍산 아미크로텍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뭐 3호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인수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HPSP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한미반도체가 또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쪽에서는 지금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압 열처리 장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무래도 전체 매출액 비중에서 이제 월등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출 비중도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 국내 고객사뿐 아니고 해외에서도 레퍼런스도 꽤 좋은 걸로 이제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요. 매출액 단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해당 기업이 얼마나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2019년도 대비 2021년도의 매출액이 약 한 3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영업이익 단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세가 보여지면서 마찬가지로 2019년도 대비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약 한 몇 배인가요? 이게 7배 정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올해 1분기에 역시도 그러한 성장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액 비중이 높다라고 하고 수출액 비중이 높은 걸로 봐서는 계속해서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는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일단 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야. 최근에 이런 우리가 성장세를 보여주는 기업 사실 좀 찾기는 힘들었는데. 그렇죠. 공모주에서는 좀 찾기가 힘들었었는데. 야, 특히 장기업체가 이렇게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게 대단하긴 하네요. 네, 이번에 만약에 1분기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만약에 뭐 평균 1분기 평균으로 했을 때 만약에 환산해서 연간으로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도 한 20-30% 이상의 성장세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대충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주 쪽에서 이제 반도체 열처리, 고압 열처리 장비 업체 쪽에서는 굉장히 좀 성장세가 눈에 보이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는 추이라 보니까 장비 업체들도 슬슬 다시 좀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얘는 이렇게나 가파른 매출 이익 성장을 하고 있었던 업체이다 시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이제 상장 후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섹터 측면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장비보다는 소재 쪽이 좀 더 안정적이라서 영창케미칼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 이런 이익단이나 기업의 좀 구조적인 가치 부분을 봤을 때는 HPSP도 좀 심상치 않은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소재 쪽도 있고 이제 공정, 전공정, 후공정 이런 장비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반도체 쪽은 장비 업체들이 그렇게까지 지금은 좀 주목을 받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성장세라면은 시장 수익률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
할수록 더 한 번 더 눈이 한 번 더 가게 되고 예, 관심을 갖게 되네요. 네. 동종업체와의 좀 비교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유진테크랑 APTC 이런 기업들과 좀 비교가 되고 있네요. 뭐 일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진테크 같은 경우와 일단은 비교를 해서 일단은 이런 지금 비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모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뭐 해당 기업들의 PER을 평균을 내서 거기에 일정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공모가가 선정이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일단 뭐 강비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직은 시장에서 뭐 눈에 띄거나 뭐 그렇게 주도할 만한 아직은 좀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기업들을 좀 나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해당 기업의 앞으로 성장성에 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상장 후에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이 또 네. 제가 기다리던 그렇죠. 성일하이텍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상장 전부터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워낙 또 사실 2차 전지를 많은 네. 분들이 저걸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나의 템베거 종목이었을 텐데 몇 년 전에 잡았으면 예.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네. 야 이거 2차 전지 말고 이제 딴 거 뭘 잡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렇죠. 이제 차후에 이제 폐배터리 시장을 그렇죠. 많이들 좀 예. 전망을 좋게 보고 계신데 국내에는 딱히 폐배터리 기업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죠. 이제 폐배터리 시장은 아직은 개화기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쵸. 아직도 2차 전지가 보급이 이제 시작인데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이제 개화기인데 폐배터리까지 거기까지는 아직은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네. 우리가 2차 전지 이제 폐배터리라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리유즈와 리사이클이 있습니다. 리유즈는 기존의 이제 2차 전지를 재사용하는 그에 대한 부분 재사용하는 부분이고 리사이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내에 그 재료들을 원재료들을 추출을 해서 그 원재료를 다시 사용하는 방법인데 네. 이 성일하이텍은 리사이클에 속하죠. 원재료 그쵸. 추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일하이텍 말씀하신 대로 폐배터리 시장이 아직은 개화기이고 어떤 종목이 하나가 대장주로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좀 힘이 약한 섹터긴 한데 성일하이텍 왜 관심을 받느냐? 아무래도 삼성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크죠. 삼성이 무언가가 연계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질 텐데 성일하이텍 역시도 삼성과 뭔가 깊은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성일하이텍 일단은 하는 일은 폐배터리를 수거를 해서 거기서 재료들을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소재단으로 넘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삼성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성일하이텍의 지분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성일하이텍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에서 이제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럼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 SDI 이쪽이 될 것 같은데 또 특이하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해당 기업 성일하이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이 약 한 6.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 SDI 역시도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같은 삼성 계열이죠. 지분 11%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물산을 통해서 성일하이텍의 전체 매출액의 약 한 60에서 70%가 삼성물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매출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삼성물산에서 이 폐배터리를 수거를 해서 성일하이텍에 줌으로써 성일하이텍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리사이클 통해서 추출을 해서 삼성 SDI로 보내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런 밸류체인이 밸류체인이 구축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삼성 SDI 그리고 삼성물산 이런 부분들과 연계돼서 삼성이 선택한 폐배터리다. 라고 폐배터리 업체다. 이렇게 좀 기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하면 대표 기업이 또 삼성인 만큼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많이 시장에서는 부각을 그죠. 받잖아요. 삼성전자 주가는 안 올라도 삼성과 연계된 이런 중소형주들은 많은 시장에 관심을 받기 때문에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번에 가장 핫한 7월에 가장 핫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성일하이텍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보통은 이제 구주 매출이라고 해서 기존의 주주들이 갖고 있는 매출,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주 매출이 공모주 시장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전체 공모주가 다
신주 발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주 매출이 아예 없어요? 네, 구주 매출이 없고 100% 신주 발행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기존 주주들이 물량을 좀 넘기는 이런 부분을 사실 좀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크로 좀 여기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앞서 말씀드린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지분 투자하고 있는 뭐 이런 많은 기업들이 벤처 투자 기업들이 1년에서 2년까지 의무 보유 확약을 하겠다. 하면 자발적으로 지금 한동안 우리는 팔지 않겠다. 우리는 단순히 투자자 이런 전략적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성일하이텍의 어떤 안전성, 주가에 대한 상장 후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기업의 이익도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폐배터리 시장은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매출액단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매출액단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로 갈수록 매출액의 성장세,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의 성장폭이 한 2배 이상이 나오고 있네요. 매출액의 증가세가 보여지고 있고 2020년도까지는 적자였네요. 네. 적자였다가 2021년도부터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 2022년도 역시도 흑자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다. 지금 폐배터리 쪽이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구조라기보다는 지금은 사실 앞으로 성장할 시장에 대한 준비를 구축을 하는 단계라고 봤을 때 벌써부터 이렇게 좀 돈을 벌고 있는 폐배터리 쪽에서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비교 기업, 동종 기업을 보니까 사실 너무 막강해가지고 이게 같이 나열이 돼도 되나 모르겠는데 LNF,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천보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재 쪽 양극재라든지 뭐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리사이클 관련해서 원재료를 다시 재판매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이런 기업들과 좀 어깨를 좀 나란히 한다는 거. 성일하이텍 상당히 사실 시장에서 뿐만 아니고 저도 관심을 갖고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성일하이텍이 단순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익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 중이고 심지어 올해 1분기,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이 이렇게 올라버리는 추세네요. 가파른 실적 성장세와 함께 아까 얘기해 주셨던 삼성과의 또 연계성 그 다음에 사실 국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 중에 유일하게 일괄 공정을 좀 보유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또 격차 이 부분도 좀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맞습니다. 성일하이텍 7월 중에서는 가장 좀 좋아 보이긴 하네요. 가장 좀 핫하죠.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고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도 아직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일하이텍이 글로벌 한 탑 5 정도 안에 든다라고 또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력이라든지 안정적인 이제 매출처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폐배터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부분을 또 공급해야 되는 공급처까지 이제 확실하게 밸류체인이 정해져 있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업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공모 자금을 또 거의 뭐 대부분을 다시 또 연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공정에 추가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게 대부분 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반대로 성일하이텍과 청약일이 겹친 뭐 ICH라든지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서는 상대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다른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좀 언급을 좀 안 하는 게 이제 종목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실까봐 저희가 좀 주요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뭐 에이프릴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 신약 개발 쪽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굳이 이제 뭐
실적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메리트가 없으면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쵸. 이번에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성일하이텍 쪽으로의 좀 쏠림이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그나마 성일하이텍 청약일이 완료된 이후에 맞습니다. 또 청약이 시작되는 수산인더스트리라는 기업이 또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청약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수산인더스트리 아마 환불 청약을 통해 성일하이텍 환불금을 가지고 수산인더스트리까지 같이 청약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수산인더스트리를 이름을 딱 들어보면 조금 이제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뭐 수산하니까 수산인지 인더스트리 어떤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일단 수산 인더스트리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플랜트 설비 정비 쪽인데 제가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건 또 원자력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윤 정부 들어오면서 원자력 그렇죠. 섹터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네. 원자력 섹터로 인해서 수산 인더스트리 역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업체 최초로 원자력 설비, 발전 설비, 경상 정비에 이제 참여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이제 정부 이제 정비 사업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뭐 수산 인더스트리가 원자력 쪽도 하고, 뭐 화력 발전 쪽도 하고, 여러 가지 발전소 쪽 기존에 이제 기간 산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종목이, 그 기업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기업에 약간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원자력 쪽에 대한 부분으로 좀 수산 인더스트리의 좀 이미지를 좀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가장 이제 원자력 쪽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가장 좀 핫하다 보니까 수산 인더스트리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설비하고 정비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원자력 쪽에서 현재 지금도 뭐 이제 원자력이 지금 뭐 한울 원자력, 뭐 고리 원자력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설비도 있지만 지금 또 약간 쉬고 있는 원자력도 지금 다시 한번 좀 재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까지도 그 ING다. 수산 인더스트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설비 부분을 지금도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도 이제 매출액에서 좀 잡히는 걸 보면은 2020년도, 2021년도까지의 일단은 좀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매출액단은 아직까지는 큰 어떤 흐름을 가져간다기보다 안정적인 그냥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뭐 추가 수주라든지 그리고 국내 원자력뿐 아니고 국내 레퍼런스를 통해서 해외 수주까지 좀 우리나라가 뭐 지금 원전에 대한 부분을 수출을 하겠다라는 부분 최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기사화됨으로써 국내뿐 아니고 해외 매출액까지도 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다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는 일단은 원자력 발전 관련된 설비 그리고 설계, 설비, 그런 업체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7월 공모주 중에 좀 우리가 그나마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을 알아봤는데 역시나 저도 네. 또 같이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야, 성일하이텍 얘는 확실히 내가 그 경쟁률을 좀 보고 나서 네. 청약을 오랜만에 또 제가 해보시려고요? LG엔솔 이후로 계속 안 했었거든요. 사실 많은 주스 받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8종목 중에서 한 4종목 정도를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대표님도 제일 관심이 가지신다고 하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은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종목명도 외워야 될 것 같고 입에 좀 빨리빨리 이게 좀 딱 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공모주를 공부하는 이유가 꼭 단순히 청약을 받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시장에서 요즘에 좀 추세가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물론 그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인 흐름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 이제 너무 많은 시장이 좀 가라앉고 좀 새로운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좀 싼 종목
그리고 과대낙폭 종목을 좀 찾는 지금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주 중에서 오늘 공부한 이런 종목들을 좀 차근히 공부해 나가신다면 다른 투자자분들보다 더 앞서서 종목에 접근하지 않을까. 나 그 종목 아는데 신규 상장주 많이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관심 없는 분들은. 하지만 좋은 종목은 분명 시장에서는 평가받게 되어 있고 이런 종목들 단순히 청약뿐 아니고도 우리가 계속 새로운 종목을 공부해야 되는 차원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성인하이텍은 저희 또 채널에서도 예전부터 폐배터리 강의하면서 네. 많이 언급됐던 기업이라 많은 분들이 빨리 상장되면 좋겠다라고 좀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또 같이 알아보면서 HPSP 이놈도 요놈 봐라 좀 했던 그러게요. 네. 좀 기업이었네요. 이게 성장이 워낙 또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반도체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지금 이 시간도 비가 이렇게 쭉쭉 내리고 있는데 네, 계속 장마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또 7월 지나고 8월에는 더 좋은 종목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미뤄졌던 이런 또 대여들이 또 하반기에는 지금 눈치를 보다가 아마 또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빠르게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모주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는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날씨도 비가 오고 주식시장에도 비가 오고 이런 상황인데 네. 얼른 또 여러모로 비가 그치고 나서 좀 태양이 쨍쨍 또 내리쬐면서 주식시장도 좀 좋아지는 그날을 좀 기약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은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 되세요.